EMC 아이실론 디비전에 있는 백승건입니다. TV조선이 12월 1일 날 그 시험 방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님 너무 바쁘셔서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그 목차를 보면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게 뭐냐부터 해서, 그러면 그 종합편성 채널 중에서 TV조선은 어떻게 왜 종합편성 채널을 했고 어떤 목표로 하는지, 그리고 그 새로운 방송 시스템을 만들 때 어떤 구조로 만들었고 그 근간이 되는 스토리지를 EMC 아이실론 스토리지를 사용했는데요. 왜 EMC 아이실론 스토리지를 사용했고 앞으로 TV조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거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얘기하는 건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2009년 7월에 방송법이 개정됐고요. 우리가 이제 뉴스를 포함해서 뭐 예능이나 뭐 교양, 오락, 스포츠를 다 통틀어서 방송할 수 있는 방송사가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지상파, 내지 공중파로 얘기하는 KBS, MBC, SBS, EBS 정도가 이제 종합편성 채널이고요. 나머지 케이블 방송들은 주로 이제 한두 가지만 하는 방송사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그걸 만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지상파라고 하기엔 게 KBS, MBC, SBS 몇 개 방송에 한정돼 있고 몇 개 케이블 방송이 있지만 좀 컨텐츠가 요즘은 하도지 않습니까? 하드웨어보다는 컨텐츠가 더 부각을 시키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뭔가를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방송사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디어 형태,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일방통행의 방송을 했다면 뭔가 쌍방향 통행의 내지는 3D, 뭐 스마트 TV를 이용한 방송, 이런 컨텐츠를 하기 위한 새로운 종합편성 채널을 만들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종편사와 1개의 보도 전문 채널이 선정이 됐고요. 그 4개는 이제 TV조선을 포함해서 중앙, 동아, 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도 채널은 그 연합TV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TV조선하고 연합TV가 아이실론 스토리지를 선정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화면에 보시듯이 종합편성 채널하고 지상파 방송하고 이제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든 방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방송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합편성 채널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보면, 방송시장에서는 일단 여러 개의 방송사가 생겼으니까 컨텐츠가 다양해지겠죠.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채널의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들의 컨텐츠가 이제 다양한 관점에, 예를 들어 뉴스만 봐도 그 관점이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여론의 다양화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정된 데가 대부분 신문사를 기반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고요. 단순히 국내 방송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컨텐츠를 해외에 팔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 방송의 선진화를 이루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방송국이 생겼으니까 새로운 이제 그 고용이 생기겠죠. 그리고 광고 시장이 넓어졌으니까 광고 시장의 새로운 광고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방송의 글로벌화를 하는 게 전반적인 종합편성 채널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 중에서 TV조선은 특히나 이제 워낙이나 신문사로 유명하고 우리 국내 1등 신문사이기 때문에 그 기반의 정보와 교양에 초점을 이용한 뭔가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뉴스는 조선일보가 91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1등 신문으로서 그 기반으로서 뉴스도 새로운 시각에 좀 더 재미있는 뉴스를 만들고자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텔레비가 바보상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교양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좀 더 강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고요. 드라마도 재미 위주보다는 뭔가 감동 위주, 감동을 좀 더 넘어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뭐 사상을 좀 이렇게 한층 더 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단순히 웃고 즐기는 것보다는 뭔가 정보를 같이 줄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조선은 워낙이나 신문사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송이라는 것과 해서 신문과 방송의 융합된 형태로 새로운 미디어 회사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도약하는 게 목표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 중심, 기본적으로 워낙 신문사였기 때문에 보도 중심의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거기에 오락과 교양 부분을 좀 균형 있게 만드는 방법을 가고, 그다음에 자체 제작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치 출판사처럼 기획을 먼저 하고 그 기획한 거를 컨텐츠를 독립적인 제작사에다 주고 그 제작사가 제작한 거를 송출하는 형태로, 그래서 프로젝트형의 컨텐츠를 개발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형태의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한 시청자 참여, 그러니까 쌍방향 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TV조선의 어떤 개론이라고 하면 실제 시스템 구축하는 현황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전부 다 HD로 가죠. FHD 방송을 만들었고, FHD면서 방송이라는 건 24시간 끊임없이 방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지만 향후 더 방송 컨텐츠가 많고 이러면 굉장히 더 많은 서버나 스토리지 용량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의 확장도 쉬운 형태의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24시간 무중단 제작과 송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스토리지는 좀 더 요구사항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NLE 편집과 인제스트 서버가 14채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방송 쪽에 계신 분은 익숙하실 텐데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영상 제작이라고 얘기한 건 카메라를 찍은 영상을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영상을 편집한다고 할 때 영상을 카메라 찍어서 압축을 하면 HD 포맷이 한 50mbps의 속도로 쭉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플레이될 때 50mbps인데 그거를 편집한다는 얘기는 카메라 몇 개에 나온 거를 동시에 편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1박 2일이라든지 나는 가수다라는 걸 보시면 같은 장면에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있죠. 개별의 출연자들을 각기 찍고 있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 영상이 다 독립적인 영상입니다. 그러면 편집한다는 얘기는 그 영상을 동시에 플레이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컷해갖고 완편된 영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50mbps의 영상 하나라는 기준으로 보면 1시간 분량이면 20기가의 파일이 생기고요. 그게 50mbps를 연속적으로 꾸준히 나와야 돼요. 하나라도 프레임이 끊기면 방송 사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동시에 편집한다고 할 때 보통 뉴스 경우는 한 4개 정도의 영상을 편집을 하고 동시에 편집하고요. 예능 경우는 한 10개에서 심하게는 30개를 동시에 편집을 해야 돼요. 그러면 50 곱하기 30의 성능이 나와야 되고, 내지는 그만큼의 많은 파일을 동시에 리드하고 제작을 할 수 있는 성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스토리지 용량이 필요합니다. 1시간 분량짜리를 20, 30개 해서 하나를 만드는데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 테니까 방송 제작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십 테라의 스토리지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용량적이나 성능적으로도 더 많은 대역폭이 확장이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이전에 아날로그는 약간 테이프 기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테이프가 좀 늘어지면 화면이 약간 밀리는 형태지만 지금의 디지털 방송은 끊김이 생기면 바로 화면에서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방송사고가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형태가 됩니다. 방송 제작 시스템의 구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스토리지가 중심이 되어 있고 네트워크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 시스템은 테이프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찍을 때 테이프로 찍고 그 테이프를 우리가 인제스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파일로 내리고, 그리고 그걸 편집을 한 다음에 다시 테이프로 말고 그걸 만 걸 또 CG실 가서 또 테이프를 내려서 다시 그걸 CG를 입히고 다시 그걸 테이프를 또 말고 송출 시스템에 보내서 테이프에 걸고 보내는 방법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테이프를 말았다 올렸다 하는 것 작업이 다 수작업이고 그 과정이 전부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하는 매뉴얼 작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요즘의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이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NPS라고 해서 네트워크 프로듀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트워크 기반의 제작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근간은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스트 한다는 의미가 카메라든 위성이든 어디서 데이터 소스가 오면 그 소스를 스토리지에다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지에 저장된 거를 편집하는 아까 NLE라고 하는 장비가 그냥 읽어요. 바로 같은 파일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작이 다 끝나면 그냥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걸로 그 일이 끝납니다. 그러면 CG 시스템도 역시 스토리지에서 읽어갖고 그대로 편집을 하고 다시 저장하면 송출 시스템이 읽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I/O의 중심에는 스토리지가 있고 그 스토리지는 반드시 공유가 돼야 되는 스토리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TV조선 인프라를 보면 현재는 NLE나 인제스트나 인코딩 이런 거 시스템 포함해서 한 60대 정도가 돼 있고요. NLE가 가장 민감한 부분은 성능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제스터라고 하는 시스템은 제가 있는 파일을 그냥 카피하는 거니까 조금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것들이 큰 영향은 없어요. 뭐 빠르면 제일 좋겠지만. 근데 NLE라는 거는 정해진 속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50Mbps 속도를 꾸준히 다 나와야 돼요. 그게 몇 개의 프레임을 하던 간에 꾸준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방송제시 시스템에 가장 민감한 시스템은 NLE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20대의 NLE가 14개 채널을 동시에 한다는 성능은 굉장히 민감한 작업이고 그게 절대로 프레임이 빠지면 안 되는 정도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측면에서도 보면 뉴스 보도 온라인은 굉장히 좀 고해상도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10GBps의 네트워크를 꾸몄고요. 그 다음에 제작 편성이나 뉴스 소스를 잠깐 저장하고 이런 용도로 쓰는 거 내지는 저해상도 아카이브 이런 용도는 조금 1GBps의 낮은 네트워크 구간으로 꾸몄습니다. 하지만 이 제작 편성 뉴스 소스 저해상도 아카이브가 용도가 다르지만 같은 스토리지의 저희가 36NL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전체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논리적으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MC 아이시론 스토리지를 선정한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 사업을 하면서 스토리지가 제일 근간에 있기 때문에 모든 벤더의 스토리지를 다 검토했고요. 굉장히 다양한 아키텍처를 테스트도 해봤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시론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성능적으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이시론은 모듈 방식으로 되는 스케일아웃 형태인데 최대 144노드를 합치면 성능이 85GB/s이 되고 노드는 용량은 15펜타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스케일아웃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144노드를 한꺼번에 확장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쓰다가 나중에 필요한 만큼 확장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노드라고 얘기한 게 박스 타입인데 이 박스가 M+1부터 M+4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의 장애부터 동시에 4개가 장애가 나도 데이터의 로스도 없고 서비스도 계속할 수 있는 형태로 굉장히 고가형성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의 활용 측면에서 보면 전체 스토리지의 한 85%를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활용성이 좋은 스토리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드 타입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제일 큰 박스를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만큼은 투자를 하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조금씩 추가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투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스케일아웃하고 다른 대비되는 게 스케일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형태입니다. 하나의 스토리를 사면 우리가 디스크를 계속 확장할 수는 있죠. 근데 뭔가 성능을 위한 CPU나 이런 거 확장은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스케일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용량의 확장은 되는데 어느 성능의 임계치를 가면 그 이후부터는 성능이 오히려 떨어지는 형태로 발생합니다. 근데 아이시노는 스케일아웃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 3노드부터 시작해서 최대 140노드가 되더라도 전체 성능이 리니어하게 확장이 되고요. 그 전체 박스가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지컬하게는 하나의 박스고 그걸 논리적으로 구분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파일 시스템만 관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스토리지는 100테라를 구성했다라고 하면 2테라 단위로 한 50개의 파일 시스템을 만들고 각각이 얼만큼 찾는지를 다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아이시노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초기 설계도 쉽고 향후 다양한 요구사항의 변화에 대응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시작 단계보다 좀 더 계속 늘 거거든요. TV조선은 향후에 글로벌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럼 뉴스 제작 시스템에 더 많은 서버가 이런 것들이 오고 그러면 성능의 요구사항이나 저장공간이 더 요구가 필요하더라도 그 확장이 굉장히 유연하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방송 시스템의 근간이 스토리지긴 하지만 방송에서 IT 전문가가 근간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지만 스토리지를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아이시론 스토리지는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있고 어떤 사람의 손이 필요 없이 스스로 잘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전문가가 필요 없어도 스토리지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TV조선은 지금 시작을 해서 향후에 보면 어쨌든
종합편성 채널에서 민간으로서는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4개 종편에서도 경쟁을 하겠죠. 그 중에서 어떤 선점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방송 제작 시스템,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자체 제작이보다도 뭔가 출판사 형식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형태의 새로운 방송 제작 모델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지금도 벌써 일본과 싱가포르의 방송사와 제휴를 해서 새로운 이제 글로벌로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로 나가려고 하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목표에 EMC도 같이 함께하고 도와드릴 겁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